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또 해주시는데 일단 미국 시장 마감부터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국 엔비디아가 2.2% 올랐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88% 올랐습니다. 네. 시가총액에 좀 높은 반도체가 올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0.59% 올랐어요. 그런데 S&P 500 지수가 플러스 0.17%, 장중에 마이너스까지도 갔었고요. 마지막에 좀 올라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몇 개 상승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아침 끝난 시장만 이런 게 아니고요. 최근에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런 모습을 또 나타낸 것은 오픈 AI가 또 하나의 파트너십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를 했고요. 7년간 약 38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오픈 AI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 엔비디아 GPU 수십만 개로 구성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이거에 오픈 AI가 사용하는 이런 전략적 제휴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픈 AI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모습은 사실 10월에 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10월에. 예, 근데 10월에 우리가 추석 첫째 주에 연휴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오픈 AI 개발자 회의하면서 이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들을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10월에 급등을 했는데 11월 첫째 날에 또다시 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나 이런 AI 그리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호주 AI 인프라 업체 아이렌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렌? 이게 비트코인 채굴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데이터 센터가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대형 컴퓨팅 업체 능력이 있는 업체예요. 이 회사와 5년간 97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AI 가속기가 필요한 GPU가 필요한 계약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계약들이 계속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오르고 더불어서 거기에 칩이 들어가는 마이크론이 오르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는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2.59% 올라서 468달러가 됐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서 양극화 현상이 그 빅테크 안에서도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 메타 뭐 그러니까 M7 말고 이제 뭐 요까지만 들어가도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진짜 나머지 뭐 700종 뭐 1000종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친구들 들고 있는 분들은 진짜 너무 섭섭하겠다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좀 있는 약간 거고요. 그런 것 같아 맞아요. 특히나 이제 여기에 M7에 들어가지 않고 빅테크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섹터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추정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 섹터가 아닌 데들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소비재들.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이 경기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와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 이런 쪽들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도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시황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해왔는데 예를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말씀 좀 드려보면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의 주가 있죠. 네. 이거 올해 12% 하락했습니다. 버크셔? 네. 아 그래요? 이거는 올해 12% 하락이에요. 시장이 하락이에요? 예. 유지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이 차별화와 양극화 그리고 섹터별로 차별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질문 주셨으니까 그냥 흐름을 위해서 쭉 그냥 먼저 그부터 볼까요? 맨 뒤에 뉴스가 좀 있는데 그 뉴스를 좀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 5월 말 대비 55% 올랐는데요.
왜냐하면 5월 말부터 이번 시장이 오른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 6월 첫째 주에 대선이 있었고요. 그렇죠. 코스닥은 24% 올랐어요. 그러면 코스닥 올라갔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5월 말에 코스피가 2,211조였습니다. 지금 3,700조까지 됐어요. 예. 코스닥은 380조였는데 지금 430조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이렇게 벌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일들이 또 어디서 벌어지느냐? 예.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DR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DR. ADR이라 하면 이게 보조지표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예. 하락 종목수 대비 상승 종목수가 몇 %나 되냐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하락 종목수가 100개고 상승 종목수 100이면 1이잖아요. 이게 100%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코스피 보세요. ADR이 10월 28, 84, 87, 83, 87, 어제 81. 왜냐하면 하락 종목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락 종목수가 10개면 얘는 8개 올랐다는 겁니다. 네. 81%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수는 올라가. 지수는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ADR이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피의 ADR이 여기 120이라고 해놓고 100이라고 해놓고 밑에 80이라고 해놨잖아요. 네. 이 80 아래 떨어져 갖고 75 아래로 가면 이론적으로 시장이 침체로 갑니다. 그래요? 예. 하락 종목수가 많아져서 너무. 침체라고 해요. 그럼 시장이 81 아래로 내려가면 시장 침체기로 하는데 지금 81.8인데 주가는 사상적.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세공지가 아니라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코스닥은 71.9입니다. 71.9. 그러면 쟤는 거의 침체네. 이 지표로는 침체예요. 이 지표로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그 경기 선행지수하고 동행지수가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 이게 좀 비정상이다. 그래서 무려 3년 동안 결국은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쪽에 논리를 가지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를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걸 아무도 보여주지 않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은 AI 혁신으로 인한 사이클링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 볼 때 이걸 똑같이 그렇게 비슷한 걸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ADR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그럼 결국은 지금 너무 비대칭으로 과열이라는 거예요. 상대쪽으로.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쏠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쏠림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아마 이론적으로는 해석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정프로님 질문을 주셔서 제가 오늘 요걸 한번 가져왔었는데 이걸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네. 요즘에 이제 각 증권사 하우스에서도 내년의 전망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시장 전망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몇몇 보고서들에서 이제 드디어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표상에도 이렇게 좀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 결국은 한쪽으로 달려간 대형주에서 좀 쉬는 구간이 나오면서 네. 중소형주의 장세 또는 수익률 게임의 장세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네. 잠시 대형주가 빅테크들이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중간중간에 잠깐씩 러셀 2000주가 급등한 적이 있었죠. 네네네. 그때마다 월가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지수는 좀 쉬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중소형주가 올라오는 장이 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수에는 중소형주에 더 효과가 있다. 저도 그렇게 몇 차례 그런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게 길지 않았어요. 네.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시장이 원래 시장은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나 이런 게 굉장히 쏠림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더 과격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쉽게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다시 그쪽으로 쉽게 갈 수 있느냐를 미리 예단하고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대형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멈춰서서 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62만 원인데 이게 좀 멈춰서서 뭐 59만 원 갔다 60만 원 갔다 이런 식으로
뭐 한 달째 간다. 음흠. 그러면서 그쪽이 좀 다시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장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빠지면 이렇게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가야지. 미리 중소형주 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지금 시장이 좀 위험성이 좀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셔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유, 그 고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요. 어제 우리 시장은 아까 ADR 81%로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2.78%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냥 아유. 하이닉스가 어제 10.9% 올라서 62만 원, 삼성전자가 3.35%로 11만 1,000원 됐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하이닉스가 60만 원 돌파하고 삼성전자 11만 원 돌파를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단기 과열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투자 주의 종목도 되지만 단기적으로 15일 동안 75%인가 이상 오르고 규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몇 개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사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투자 주의 종목이라고 환기를 시켜놓고 네.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그 창구에서 계속 사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 개별 종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거의 작전성 종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이닉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투자 경고가 되면 그러면 거래 정지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지금 폭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효성중공 9%, HD현대 9%, LS일렉트릭이 12.3% 올랐어요. 그래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지금 목표 주가가 어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 목표가를 30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효성중공업은 최근 들어서 올라간다고 하면서 지난주엔가 이 기자님이 효성중공업 200만 원 넘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나요? 네. 200만 원을 이제 넘었어요. 지난주엔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300만 원 목표가를 향해서 네, 또 가고 있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SK증권이 어제 제일 높은 이제 목표 주가를 어떻게 내놨습니다. 드디어 외사보다도 높게 삼성전자 17만 원, SK하이닉스 100만 원으로 어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정프로님은 약간 시니컬하게 또 이렇게 보시잖아요, 많이 네. 보시잖아요. 근데 어제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아침에 논의했던 그 얘기를 어저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복합 기업이고 특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얘네들은 사이클링에 따라서 실적이 확 좋아졌다 안 좋을 때 막 적자도 나고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산업군이. 그래서 이들은 PER로 적정가치 수사를 하지 않고 PBR로 계산을 해왔고 많은 지금 증권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K증권에서는 이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공장 때려 짓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주문을 받고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나가는 안정적인 산업군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는 PBR로 계산이 아니고 PR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PER로 계산을 해서 네. 삼성전자의 내년 OP 영업이 86조 원, SK하이닉스 영업이 76조 원. 네. 이거 뭐 76조 원이고 더 높은 데도 부른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중간급으로 중간 정도예요. 86조 원, 76조 원 곱하기 멀티플 삼성전자 15배, SK하이닉스 11배를 계산했더니 삼성전자는 17만 원,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이더라. 근데 삼성전자가 왜 15배고 하이닉스를 왜 11배를 줘요?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더 저평가 받는 부분은 지금은 SK하이닉스가 더 좋잖아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나 삼성전자의 성장성이나 이거를 SK하이닉스가 높게 봤잖아요. 네. 그래서 높게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뀔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에는 다른 뭐 스마트폰이나 삼성전자의 뭐라 할까요? 그 업력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긴 했는데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 이게 바뀌겠죠 또.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있고 예. 뭐 다른 사업들이 많이 네네. 이제 가전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예. 그 이 배수를 좀 더 네. 줄이는 이걸로 맞습니다. 작용을 해야지. SK가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15배면 SK는 한 20배를 주든지 네. 아니면 SK를 한 15배 주면 삼성이 11배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게 전곡을 찝으셨고요. 그게 말씀이 맞는데 예. 이런 거예요. 지금 성장하는데 더 높은 멀티플을 주는 게 맞잖아요. 예.
그 성장 섹터이고 성장 기술을 네. 갖고 있는 데가 더 높은 데가 맞추는 게 맞는데 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같은 멀티플을 주거나 또는 SK하이닉스 높게 주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진짜로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가총액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그걸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 증권가에서는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그리고 이 기술 성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티플을 주는 거는 안정성이에요. 그게 안정적으로 계속 이익이 나야지만 그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감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아마 내심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름의 또 뭐 계산들이 또 있을 수 그런 게 있겠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효성중공업 300만 원, 17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삼성전자 11만 원이에요. SK하이닉스 62만 원이고요. 네네네. 그러면 얘네 지금 어저께도 얘네들이 다 폭등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어제 또 코스닥도 오른 거는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어제 알테오 코스닥 1, 2, 3, 4위 시총 1, 2, 3, 4위예요. 얘가 알테오젯,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쪽의 기업들 위주로 해서 대형주 위주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는 중소형주 수익률 게임이 아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어제 코스피가 3,477조 정도 시총이 되더라고요. 총이요. 3,477조. 요게 아마도 이게 상장이 예정되는 거하고 우선주하고 합치면 3,700조 정도 될 거예요. 그거 약간 구분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3,500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483조예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가 657조고요. SK는 451조입니다. 두 개 합쳐서 1,000조가 이제 넘었다라는 게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108조거든요. 네. 이게 전체 코스피에서 31.8%예요. 얘가 이 두 종목이요. 네네. 근데 얘들이 10%씩 오르니 지수는 폭등하고 어제 지수가 이 종목 폭등 아닙니까? 2.78% 폭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코스피 종목의 상승이 288개고 하락이 615개입니다. 어제요. 615개요? 네. 두 배가 훨씬 넘네. 코스닥도 상승이 569개고 하락이 1,108개예요. 여기도 두 배네. 네. 떨어진 종목이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만 우리가 맨날 아침 여기 방송을 하면서 미국에 올라가는 종목 얘기하고 특징 중 얘기하고 그러면 미국 굉장히 좋은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거의 유사한 오히려 더 심화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장 특징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9천억이 나왔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어제 외국인들이 8,800억 순매도했어요. 지난 주서부터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순매도입니다. 순매도 상황에서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의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폭등하잖아요. SK하이닉스는 지난 주서부터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즉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지금 이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매도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어떤 일이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일부 종목의 쏠림 강화, 미국 시장도 똑같아요. 하락 종목 수가 많으면서 상승,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5일 연속 음봉이에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아침 시가 이후에 빠졌다가 조금 반등죠. 5일 연속 시가보다 종가가 낮아요. 미국은 지금 우리 시장은 그렇지는 않지만 외국인들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해서 나오고 하락 종목 수가 많고 그런데 지수는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종목이 SK는 10% 오르고 뭐 HD 현대 9%, LS 일렉트릭 12%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목표 주가는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이 고점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멘텀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좀 포모의 느낌이 나죠. 이런 현상들은 포모의 그러네요. 느낌이 좀 예, 나죠. 맞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현실이다. 네, 현실이다. 그 상황 속에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시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주요 뭐 이슈들 뉴스들 몇 개 좀 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최신 칩 중국 수출 허용 안 할 거고 미국 업체들만 엔비디아 블랙웰 칩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게 스토리 여러분 이제 들으셔서 요거 신경이 좀 쓰이실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젠순왕이 중국의 엔비디아 칩을 블랙웰 칩을 팔고 싶어서 로비를 계속 트럼프한테 했는데 트럼프는 좀 넘어가는 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 사람들이 100%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가로 됐는데 일단 고스토리고요. 이제 우리가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 26만 장 받기로 했잖아요. 블랙웰 칩. 그러면 이거는 중국만 그런 거냐? 지금 트럼프의 워딩으로는 미국 업체들에만 미국에만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한테 주기로 한 거 이거는 예외적인 거냐 아닌 거냐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말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최신 GPU를 미국 안에서만 하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지금 뭐 꽤 준다고 하니까. 젠순왕은 우리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는 예. 이게 풀린 건지 아니면 그냥 예. 되게 예외적인 건지는 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다. 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뉴스 플로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대만 3분기 GDP 성장률이 대박입니다. 7.6%가 나왔습니다. GDP가 예. 7.6%. 그래서 올해가 5.6인가 아마 연간으로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대만도 작은 나라가 아닌데. 전년 동기비 수출이 36% 증가. 우리는 왜 3% 증가 이렇게 얘기만 하잖아요. 이 상당수는 TSMC와 그에 예. 뭐 딸린 이런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대만도 그 안에 보면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데요. 대부분 반도체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감소하는 쪽도 있어요. 어디냐면 소비. 내수 소비재 있죠. 내수 소비재는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고평가 우려는 계속 있다라는 얘기를 중간중간에 저는 아무튼 이런 게 특이한 게 나오면 하나씩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 야, 이분은 지난번에 제가 이 뉴스를 매일 아침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뉴스 머릿속에 있는 건데요. 1분기 때 미국 시장 고평가라고 하면서 4월에 폭락할 때 다 팔았어요. 자기 포트폴리오에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요. 그 펀드가 몇 개가 있는데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때 거의 다. 다 팔고 나서 뭘 했냐? 공매도 했어요. 공매도. 공매도 한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엔비디아 공매도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폭등했잖아요. 네.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거품을 본다. 가끔 그 거품에 대응할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때도 있다. 이런 말을 요번에 했습니다. 패배 선언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번엔 빼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돈 안 집어넣는 사람들 아니 여전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는 지금 안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보면 한 번 크게 성공하시고 예. 그 2008년에 예, 그렇죠. 그때 이제 크게 그때 성공하고 성공하고 명성을 영화도 나오고, 예. 예, 그 명성을 얻은 그 이후로 예. 그렇게 뭐가 잘 맞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네. 투자의 구루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되게 유명한 이렇게 거론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워렌 버핏 분처럼 예. 지속해서 계속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어떤 때 굉장히 좋았다가 그렇다가 또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우리나라 유튜버들 주식 관련 유튜버들 보세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하다가 그 사람 딱 가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유명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그런 건데 그래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대형 펀드로 운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네. 돈이 움직이는 분들의 워딩은 그냥 얘기하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워딩은.
그래서 가끔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한쪽만 보고 가면 안 되거든요. 주식상은 항상 그냥 언제든지 그 외주를 타고 가다가 양쪽을 보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맞아. 이럴 때 항상 또 아유 저 마이클 버리 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면 항상 뭐 터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워렌 버핏도 그냥 뭐 주식을 안 산다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자사주 매입을 9월까지 0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기 말 보유 현금 사상 최고치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안 한다는 건 보면은 워렌 버핏은 이후에 약세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 다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분명히 멈추거나 내려올 건데 야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들어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리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 야덴이 있잖아요. 네. 야덴이도 굉장히 시장의 강세론자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강세론자가 많다라고 걱정을 하는 워딩들이 좀 나왔어요. 보도들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굉장히 강세론자인데 봤던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 의견이 아니고 그분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의 강세론자가 너무 많은 걸 보니 이게 위험한 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위험한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일시적으로 어떤 노이즈 또는 트리거가 발생하면서 폭락했던 것을 경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단기간에 지금으로부터 수개월 내에 그런 폭락을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생각해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 이미 시장이 상당 부분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호재성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특히 미국은 금리 인하 이런 우리나라도 지금 호재성 재료가 있잖아요. 이런 재료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폭락의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중간중간에 이제 쉬어갈 수 있는 부분 정도만 생각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좀 공감이 좀 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SK 하이닉스가 더 폭등했던 이유는 최태원 SK 회장이 SK AI 서밋 2025를 개최했다는 내용들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짧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메모리 주문 요청에서 공급 부족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AI 성장에 따른 투자는 과거 에너지나 석유처럼 안정된 수요 예측 모델이 없어서 앞으로 얼마나 큰 폭으로 성장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안정적으로 뭐 팹을 더 짓고 뭐 이런 얘기들 쭉 하는데 네. 아까 이거 정경님이 전해주더라고요. 용인의 팹 4개 팹이 완성되면 청주 M15X 팹이 있잖아요. HBM 네. 만드는 거. 요게 24개 효과가 있어서 이걸 할 거다라고 하는데 미리 증설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맞춤형으로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진 않겠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요. 오번 뉴스도 되게 의미심장한 뉴스예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전력 부족으로 보유 GPU를 전량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전력 데이터 센터 셀 부족이 병목이다. 실제로는 꽂을 곳이 없어서 창고에 GPU가 남아있는 상황이 오늘의 문제이다. 그래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삼성 SDI가 왜 이 뉴스가 어제 되게 많이 회자가 됐냐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합의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 SDI는 없었어요. 그런데 삼성 SDI가 처음으로 연 시가 10기가와트시의 ESS 배터리 테슬라에 납품 계약을 요번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합작 공장이 미국에 있죠. 요것을 ESS 전용으로 전환을 해서 네.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거에서 삼성 SDI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의미를 두는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하고 있었고 삼성 SDI가 들어가면서 한국 배터리사가 총 합쳐서 연간 40기가와트시의 ESS 전용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데 요거는
테슬라는 그동안에 CATL 배터리 사용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테슬라의 변화는 미국의 배터리 탈중국 정책으로 한국이 지금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또 NXT에서 어제 이쪽 섹터들이 전부 다 시간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도 어제 급등을 했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코스닥. 오늘 시장도 또 그렇게 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면 어제 이런 호재성 뉴스가 어제서 또 시장에서는 ESS에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할까요? 뭐 하실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아니. 그 ETF의 배당금을 분리과세하는군요. ETF 펀드니까요. 아니 분리과세 한다는 게 아니고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펀드니까. 네. 우리가 종소세 낼 때 네. 거기 낼 때 펀드나 이자 소득은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네. 거기서 들어온 배당 소득하고 펀드에 들어오는 배당 소득하고 이자 소득은 포함해서 종합과세를 신고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배당금의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당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나 배당에 투자하는 ETF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거기도 어쨌든 배당금 받는 건데. 이거는 배당을 많이 해주는 배당 성향이 높은 그리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런 조건의 인센티브를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배당 소득이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네. 왜 그럼 뭐가 문제냐? 네. 얘는 펀드잖아요. 네.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조건에 맞는 기업도 투자를 하지만 아닌 기업도 투자를 하잖아요. 들어가 있겠죠.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뭉뚱그려서 이걸 전부 다 이런 인센티브를 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현재 논의 중인 분리과세 및 과세율은 배당 성향 및 최근 3년 평균 배당으로 구분하여서 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펀드 및 ETF는 여러 종목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 충족 여부를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실제로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맨 마지막 두 글자는 두 라인은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의견을 적어왔습니다. 우리가 손실이 없는 그래서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 건 손실을 하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금이잖아요. 예. 근데 주식 관련 투자는 투자의 개념입니다.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있죠.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은 ETF든 펀드든 기업이든 지금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 35% 이상이고 뭐가 되면은 몇 퍼센트를 주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낮춰준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배당 관련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 투자에 대해서는 특히 배당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에서는 이건 인센티브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의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또 과세 뭐 수익이 있는데 왜 세금을 안 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논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분들한테 맡기고 저는 그런 생각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떡하냐? ETF나 펀드를 다양화해야죠. 뭐. 그 성향에 맞는 종목만 하는 투자를 합니다. 이 펀드는. 뭐 여기에 맞는 것만 맞춤형 펀드들이 나와야죠. ETF들이. 그럼 이제 그거는 분리과세를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요번에 더 이 논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또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거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아마 좀 연관돼 있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뉴스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잘 찬찬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